최대 최소는 보면 이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뭐 자질구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핵심이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대 최소는 이렇게 가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얘를 판단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랑 많이 나오냐면 절대값이 붙은 함수랑 같이 좀 나와요. 절대값 붙은 함수랑.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붙은 함수랑 좀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두 번째 방법인데 치환입니다. 치환.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부분을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치환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치환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2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나와요. 이런 애들. 뭐 무리함수는 거의 안 나오고 2차 함수랑 이제 수학화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치환을 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떤 범위가 생기는데 그 범위가 문제에서 새롭게 정의가 되죠. 그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대부분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sin x라는 것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치환을 했을 때 이제 sin x라는 것이 t라고 치환을 했다면 이 범위 안에서만 t 값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설정을 해놓고 가야 돼요. 자, 그거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유형 79번 보세요. 자, 79번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은 딱 봐도 식의 형태가 2차 함수 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sin 제곱 x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sine이라는 거랑 코사인이라는 게 나오니까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해줘야겠죠. sin 따로 코사인 따로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sin 제곱 x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요 si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넘겨주시기만 하면 될 거야. 다른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써지겠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3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1이라는 것은 뒤쪽에 1과 만나서 이렇게 플러스 2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자가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사인 x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럼 t라는 것으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이 t라는 것으로 치환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써주고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 그 다음에 더하기 2 정도 되는 요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볼 텐데 최대 최소를 자,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가 되고 그럼 절반을 제곱하시면 여기가 4분의 9가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9가 추가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이쪽에 4분의 17 정도 되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얘는 t-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17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t의 값의 범위는 어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되는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요 가운데 지점을 봤더니 요 가운데 지점이 지금 2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2분의 3을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t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다고 하고 1을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가겠네. 즉 우리가 따지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만큼에 해당되는 범위에만 해당이 될 거고, 따라서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최대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뭐가 나올 거야? 최소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 범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최대값 계산하고 최소값 계산해보면 최대값은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요 문제에다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4가 나오죠.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맞나? 네, 맞죠. 그죠? 얘들아, 현타 왔니? 정신 차리고. 자, 이렇게 되죠. 화이팅! 괜찮아! 됐죠? 2번. 2번은 유리함수라고 써주세요. 유리함수. 얘는 치환을 하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sin x라고 치환을 하면 t라고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t다라고 이렇게 써져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니까 얘가 안 이뻐가지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다 곱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자, 그럼 봐봐. 분자에도 t가 있고 분모에도 t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표준형 형태로 바꿔보면 우리가 점근선을 찾아줘야 되니까 t-2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자리에 똑같은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2니까 원래 마이너스 t가 있었지. 그럼 플러스 2만큼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d가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 얘는 y는 이렇게 분배하시면 t-2분의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 점근선이 지금 어떻게 나오나를 보면 점근선은 가로 점근선 하나랑 세로 점근선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가로 점근선부터 하시게 되면 가로 점근선은요.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은 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t가 2일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분자가 음수죠. 그죠? 분자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유리함수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라는 값이 있는데 요거보다 작은 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생길 거고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위치가 잡히겠지. 왜냐하면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범위는 바로 이 부분에만 해당이 될 거다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값.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최대값은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인데 요 두 가지를 좀 연습을 해두시고 밑에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요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거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넘어가시고 122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있을 거거든요. 연습 문제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13번부터 225번까지 정도만 풀어보시면 돼요. 213번부터 225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방부등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넘어가서 136페이지의 사인 법칙을 좀 볼게요.